왜냐면 바이러스라서 한 80%는 한 번씩 다 감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 인구의 80%는 나 소변에 걸렸던 거냐. 그리고 실제로는 50%는 갖고 있다고요. 전 인구의 50%는 나는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거냐 라고 하기 조금 억울한 바이러스. 세포가 변형되면 이형성증, CIN? 신인가? 뭐 그런 걸로 변하잖아요. 저희 엄마가 저번에 그거 돼가지고 좀 걱정했었거든요. 그쵸. CIN이라고 되면 엄청 걱정을 많이 해요. HPV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는데 HPV가 활동을 하면서 세포를 변형을 시켜요. 아스쿠스, 비정형 편평상피 세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되게 흔하게 나와요. 이거를 또 놀라서 오시면 HPV 검사를 하게 돼요. 암세포는 아닌데 비정형, 모양이 정형적이지 않아. 얘네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HPV 검사를 했을 때 고위험군이 나오면 조직 검사를 권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세포보다는 큰 단위로 떼내서 조직을 보는 거예요. 조직을 봤을 때 진단이 CIN 1, 2, 3 암 단계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한 CIN 1 정도까지도 흔하게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럼 얘네도 60% 정도는 머물러 있거나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얘를 진행시키는 게 뭐다? 성관계? 그렇죠. 성관계의 진정. 왜냐면 HPV가 자꾸만 재발 감염이 되는 게 성관계니까 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 2, 3로 갈 수가 있다. 1, 2, 3가 또 의학적으로 땅땅 끊기는 게 아니거든요.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라고 나오는데 약간 게 약할 땐 좀 지켜볼 수 있고 2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좀 큰 병원 가셔서 검사를 해보라고 해요. 검사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유는 암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 빨리 발견만 하면 막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100% 정확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괜찮더라도 정기검진을 잘 해주는 거고, 이런 검진들을 잘해서 뭐 CIN1 정도다, 소독 치료만 하거나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HPV가 활동을 안 할 수 있도록 면역을 좀 올려주거나 임신 준비 중이 아니라면 관계할 때 콘돔을 꼭 잘 써주거나 이런 것들로 관리를 잘하면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건 CIN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이상한 거지 아직 암이 진단받은 건 아니야. 수술 2 정도까지 가면 여기를 이렇게 없애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복강을 절개하거나 난소 혹을 떼내거나 이런 수술이 아니라 여기 우리 질이 있잖아요. 여기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을 제거를 하면 돼요. 무서워하지 마시라. 미리 확인을 한 거라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잘하셨다. 그래도 수술 안 하고 싶으시잖아요. 혹시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원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 가장 흔한 게 뭐라 그랬어요? HPV 바이러스 검사 검사를 잘한다. 진행이 안 되게 한다. 자, 두 번째. 무욕의 상태로 살기 그거는 무성력자로 살기. 자, 그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기는 해요. 왜냐면 관계를 안 하면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되니까. 생각났어요. 가다실 주사. 맞죠? 이거. 자, 바이러스잖아요.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바이러스 종류가 한 150에서 200가지 이상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100% 막는 방법은 아직까지 존재를 하지는 않는데요. 이 HPV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백신의 이름이 가다실입니다. 10년 전에는 이 초기 단계가 가다실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서바릭스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어요. 가다실 뒤에 숫자가 9가 붙어있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숫자가 4였고요. 저 근데 11년도인가 2년도에 엄마가 데리고 가서 뭘 맞췄거든요. 3차까지. 그거는 가다실 4도 아니었던 건가요? 9가 2016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고 얘가 2007년에 나왔었어요. 만약에 16년 이전에 접종을 한 것 같다. 그럼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의 중요한 게 뭐냐면 16번, 18번. 얘가 제일 위험하니까 얘에 대한 고위험군 2개랑 6번, 11번이라고 하는 저위험군이 사막이 일으키는 거에 대한 게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땡큐. 제일 위험한 걸 먼저 맞춰줬으니까. 엄마 고마워. 근데 나머지 번호들이 있어요. 31, 33, 45, 52, 58 이게 추가가 됐거든요. 이거 하나로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예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국가예요. 31, 33, 45, 52, 58은 얘만큼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위험군이고 조금 더 오래 지속되거나 한국인들한테 많은 번호들이 있어요. 얘를 맞았을 때 가장 단점은 조금 아파요. 억가지를 예방을 해주려다 보니까 좀 팔이 아픈 주사가 백시네이션을 하려다 보니 이게 뭐 건강급여가 되지 않고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부담될 수는 있다. 왜냐면 3차까지 다 맞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주사를 맞고 나면 이에 대한 이제 항체가 생기잖아요. 첫 관계를 하기 전에 맞아서 면역을 생성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자궁경부암이 한 90% 정도를 예방을 해주니까
맞으면 이거 성관계 못해요? 그래서 나 미룰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거를 하고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백신을 맞을 당시 열이 너무 나 있어요. 내가 면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맞을 필요가 없으니 열이 없는지 정도 체크하시고, 여자들은 임신 중에는 굳이 예방을 하지는 않는다. 모든 약이나 주사를 산모들을 상대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안전성이 100%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이냐 열이 없냐 요 정도 확인하시고 컨디션 좋을 때 빨리 맞으면 맞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관계를 했어요. 어차피 HPV에 노출됐을 텐데요. 면역이고 굳이 맞을 필요 없잖아요. 맞으셔야 됩니다. 관계를 했다고 해서 이 번호가 모두 다 노출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고, 혹시 하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번호에 대해서는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감염된 것도 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백신을 하시는 게 좋다. 어차피 CIN 1, 2 나와서 원추 절제술을 했었어요. 맞아야 되나요? 네. 그렇죠.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원추 절제술을 했다고 해서 경구가 없는 건 아니고, 원추 절제술을 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치료되는 건 아니니까. 현재까지 이 HPV에 대한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미리 예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또 하나 많이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거 3차까지 접종을 해야 돼요. 2달 있다 맞고 6개월에 맞는데 저 2차까지만 맞고요. 어디 여행 가느라고 해외 유학 가느라고 못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데, 1차 접종을 하셨으면 무조건 2차, 3차까지는 늦어지더라도 접종 완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3차까지 1년 내에 접종을 하셨으면 다시 맞을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은 선택사항이에요. 남자 몸에 HPV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사람들도 암으로 발전하거나 하는 거예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항문암, 점막 쪽에 살다 보니까 부인도암이라고 해서 입 안쪽에 또 잘 생겨요. 남자들이 오히려 이 HPV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있고, 6번, 11번 같은 경우에 남자들은 이제 이거를 많이 확인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면서 이상하면 정기검진을 하는데 남자는 사실 경부 없으니까 굳이 검사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뭐가 우툴투툴한 게 성기에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HPV가 나오더라. 남자는 HPV 할 때 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밑에 나기도 해요. 관계를 했는데 하는 거예요? 그런 병이? 분들도 있어요.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막에 연관이 돼 있어서 생길 수 있어요. 남자는 위는 그 구멍이 있는 데를 채취하는 건가요? 구멍 속에 이렇게 넣는 거. 남성들은 검사를 브러쉬로 채취를 하거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검출률이 낮기는 하지만 소변으로 염증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좀 같이 본다던가 전립선을 자극해서 보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여자들에 비해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될 확률이 낮죠. 사마귀가 생기면 요거는 약물 치료를 하거나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해서 번지지 않게 만들고 가라앉히면 돼요. 뭐 이게 있는데 나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면역만 잘 키워주면, 그리고 자꾸 노출이 안 되면 저절로 사라질 확률이 높으니까 어차피 지켜보거든요. 여자들도 경부만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바깥쪽에 외음부암 같은 것들도 생기거든요. 여자들도 거기가 뭔가 좀 색깔이 이상하거나 그러면 같이 그쪽도 채취를 해요. 항문 쪽이나 이렇게. 내가 잘 모르니까 이거 보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검진을 하시는 거예요. 백신 접종은 당연히 같이 하시는 게 좋다. 국가에서 어린 친구들까지 맞으라고 권고를 하는 백신이에요. 이걸 맞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잃을 만한 것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백신이고, 안전성이 이미 오랜 기간 확보됐기 때문에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HPV가 있다, 고위험군이다 하면은 성관계를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 자궁경부암이 너무너무 무섭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더할 나위 없이 좋기는 한데요. 단기간에 일단 없어질 거냐 더 문제기는 하고, 다시 설명드리지만 인류의 절반은 관계를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관계를 하지 마라, 그런 권고사항은 없어요. 임신 준비를 안 한다면 물리적 배리어인 콘돔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을 해주면 확실히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성관계를 안 해야 되냐, 나 결혼했는데 그러면 1년 2년 관계 안 하고 지날 거냐, 그거는 조금 현실적이지는 않죠. 모든 치료는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잃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걸 비교를 해보고, 이게 있다고 해서 또 100% 암으로 가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율을 하시고 콘돔 사용하셔라, 이 정도는 항상 권고를 드려요. 콘돔은 HPV를 막아주나요? 콘돔을 쓴다고 해서 100%는 아니지만 물리적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바이러스가 직접 접촉을 못하면 못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쓰시면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막 16, 18 원추 절제를 했어요. 근데 남편도 16, 18을 복균하고 있는 사람이야. 네. 알고 봤더니. 네.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성관계를 하되 콘돔을 끼고 그렇죠. 하면은 그러면 확률이 많이 낮아지는 거죠. 전파력이 낮으니까 바이러스가 점점 약해지면서 둘 다 사라지면 괜찮아지는 거니까. 바이러스라는 거는 대상포진처럼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 다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미 가져 있는 거는 없앨 수 없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기는 해요. 반대로도 생각을 하면 자연 소멸 확률이 높으니까 약을 써서 치료를 하거나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면역이 떨어지면 저는 한 1년 관계를 안 했는데 또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할 수도 있거든요. 갖고 있다가 활동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이 활동도 잠깐 했다가 없어지면 또 괜찮아요.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는데 어떨 때는 있었다가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바이러스는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생기는 요인이 성관계이기는 하니 계속 경부가 안 좋다, 물리적 배리어를 하거나 질염 같은 것도 자주 생긴다, 쉬어주는 거는 치료에는 도움이 되죠. 평소에는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검사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균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략 쭉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도 또 헷갈릴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물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